금지가 있죠. 예, 등록증 양도대여는 여러분들 일단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자격증 양도되어 있어.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건 등록증 양도되어였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양도되어 하게 되면 자격 취소, 등록증을 양도되어 하게 되면 등록 취소. 근데 둘 다 1학년 일반이고, 그죠? 그 다음에 포상금 사유에 해당하고, 여기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죠?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한 경우는 양도대여 문제가 아니라 금지행위로 이거는 의무적 등록 취소 사유고 포상금 사유는 아니야. 그러나 1학년 일반이라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리고 등록증을 양수대여 받은 자는 절등치다 아니다? 예? 아니다. 양도대여 한 자가 절대적 등록 취소지 양수대여 받은 자까지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그거였고요. 그 다음 무등록자입니다. 무등록자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무등록자예요. 등록은 안 했어. 근데 등록 안 한 게 무등록자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 중개업을 한다. 저것이 무등록자라는 거예요. 등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을 한다. 저것이 무등록자로서 이와 같은 무등록자는요. 우리가 첫째로 원시적, 두 번째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원시적이라는 것은 언제 개업공이 돼요? 그러니까 등록 통지가 있기 전에 중개업한 자는 무등록자로 그거는 원시적이라는 거예요. 등록 통지가 있기 전에 등록 신청만 한 단계에서 중개업을 했어요. 무등록자다 아니다? 그건 무등록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등록 요건을 다 갖추고 중개업을 했어요. 즉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소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중개업을 했어요. 무등록자다 아니다? 왜? 아직 신청도 안 한 거야. 그죠? 등록 요건만 갖췄을 뿐이야. 무등록자입니다. 그러나 등록 통지가 있은 후 업무 보증 없이 중개업을 하거나 인장 등록 안 하고 또는 등록증 등을 걸어놓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면 무등록자다 아니다? 그래요. 그거요. 그 다음에 후발적인 문제는요, 여러분들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은 다음에 중개업한 건 무등록자라는 거예요. 즉 뭐냐?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상태에서 그의 소속이었던 자가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등록자다 아니다? 이다. 사망이면 등록의 효력이 없어졌으니까 그것만으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됐기 때문에 소속 중개업하는 건 무등록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법인 대표가 사망한 상태에서 법인의 임원인자가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무등록이다 아니다? 왜? 법인 대표의 사망은 법인의 등록 효력 소멸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법인이 해산한 상태에서 대표였던 자가 중개업을 합니다. 무등록자다 아니다? 그건 무등록자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사무소를 사실상 폐쇄한 상태에서 신고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폐업 신고를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상태에서 중개업을 했습니다. 무등록자다 아니다? 예?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폐업 신고? 근데 폐업 신고 후 중개업을 하면 그때는 무등록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중개업을 했어요. 무등록자다 아니다? 등록 취소 사유 발생만으로 등록이 없어지는 건 뭘 받아야? 주로 이렇게 나와요. 자격이 취소된 상태에서 중개업을 했다. 무등록자다 아니다? 자격 취소는 등록 취소 사유일 뿐이야.
자격 취소되면 등록 취소돼. 근데 등록 취소 처분이 있기 전이라면 아직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격 취소되면 등록 취소까지 같이 시켜? 자격 취소되면 그 자격 취소가 원인이 되어서 등록 취소 처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가 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깜빵 갔어요. 깜빵 가면 등록 취소 돼. 근데 아직 등록 취소 안 되고 깜빵 간 상태에서 중개업했어. 무등록자야 아니야? 무등록자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야? 등록 취소 처분이요, 사유 발생이요. 사유 발생만으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 처분이 있어야 등록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 여기 얘기예요. 이게 후발적인 문제라는 거죠. 다시요. 요것이 있기 전에 중개업을 한다? 무등록자야. 또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중개업을 했다? 그게 뭐다? 요게 하고 발생하고 나서 중개업했다? 그게 뭐다? 그게 무등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걸 원시적, 이걸 후발적 무등록이다. 해서 이런 무등록자는 3학년 3반이에요. 몇 학년 몇 반이요? 예. 그리고 요거 말고 무등록자는 뭐 행정처분이나 뭐 이런 거 대상 아닌데, 다만 무등록자도 감독상 명령의 대상, 그렇죠. 감독상 명령 대상 아닌 자는 누구요? 중개보조원 하나 아래서. 예? 거래정보사업자도 감독상 명령 대상인데 다만 사무소에 출입 못할 뿐이지. 그거지. 그래서 감독상 명령의 대상 아닌 자는요, 여러분들, 중개보조원 하나다. 감독상 명령 한번 찾아봐야겠군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자, 몇 페이지를 찾아보시냐면요.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중개실비 뒷면 21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214페이지 찾으셨나요? 법 37조, 그게 감독상 명령이라고 돼 있죠, 제목. 거기에 여러분들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 중개사무소 있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한번 읽어보세요. 제9조 규정에 의한 사무소 개설 등록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하는 자 사무소를 포함 등록 없이 중개업하는 자, 이게 다른 말로 뭐요? 무등록자 사무소도 감독상 명령의 대상?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 등록은 효력 요건이다, 적법 요건이다. 그래서 무등록자의 중개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기억나시죠? 단 무등록자는 보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예, 보수 청구권이 없어요. 됐어요? 예, 다만 민법에 있죠. 위임 업무에 의해서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남의 일을 대신해 줬으니까 그저 그거에 대한 중개 보수가 아닌 적절한 범위에서의 이렇게 수고비 뭐 이것에 대해서까지는 돌려줄 의무는 없는 거죠. 하지만 중개 보수 자체를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금지행위의 대상자다, 금지행위하고 무관한 자다. 금지행위의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무등록자와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무등록자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런 것들은 이중사무소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다뤄볼까 하고요. 이제는요 66페이지 결격사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결격사유가 지닌 의미는요, 소극적 등록 요건이에요. 즉 뭐냐, 아까 우리가 등록 봤죠? 등록 볼 때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소 확보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여기서 소극적이라고 하는 건 네거티브한 그런 뜻으로 없어야 될 등록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격사유가 있으면 아무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고 실무교육 받고 사무소가 있었다 할지라도 등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등록 안 시켜준다, 그 뜻이요. 두 번째는요, 뭐냐, 요거는요, 처음에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등록을 했거든. 등록을 하고 나서 추후에 결격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이 어떻게 된다? 예, 절대적으로 등록이 없어진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노릇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소속공인이나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유가 있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요. 단 몇 개월 내에 해소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법인의 임사원이나 분사무소 책임자 노릇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법인의 임사원이나 분사무소 책임자가 결격사유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예요. 자, 여러분들 봐봐요. 자,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유면 어떻게 돼?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야. 법인의 임사원이나 분사무소 책임자가 결격사유면 어떻게 돼?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단 둘 다 몇 개월 내에 해소하면? 둘 다 2개월 내에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뜻이요. 그러나 결격사유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가 될 수 없다는 뜻 아니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자 누구였어? 몇 명? 2명. 누구? 부정행위자와 자격 취소된 자. 그래요.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자지 결격사유자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결격사유가 지닌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별적인 결격사유예요. 자, 첫 번째로는요, 제한능력자로 미성년자와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언제까지? 얘는 이거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한정 후견 또는 성년 후견 취소 심판을 받을 때까지가 뭐다? 결격사유다. 그래서 결격사유는 뭐와 뭐가 있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모자라고 바보야, 피성년 후견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왜? 성년 후견인 심판을 받지 않은 한 그때는 결격사유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는요, 여러분들 공시되고 있어요. 이거 뭐에 의해서 공시된다 그랬어요? 미성년자는? 민증. 민증 까 하면 된다니까? 민증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몰라? 주민등록증 보면 나오잖아. 그걸 모르다니. 주민등록증 보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알아? 몰라? 그래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가족부를 통해서 확인돼요. 뭘 통해서? 그거요. 두 번째로는요, 파산 선고받은 자요. 언제까지? 예, 복권되기 전까지 결격사유자입니다. 여기서 파산자랑 구별할 개념이 있다 그랬죠. 개인회생이나 신불자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결격사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파산자가 복권되기 전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선고를 받아야 결격사유가 출발해요. 집행이 종료된 경우는 종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집행의 면제를 받은 자는 면제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유예기간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금고 이상형의 선고로서 출발을 하는데 그 얘기는 선고유예는 선고를 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그러니까 결격사유자다, 아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에 무조건 선고유예만 나면 뒤에 가서 뭐라고 나와야 된다고요? 아니다가 답이야. 다 고개 들어보세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징역 1년에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자격이 취소된다. OX. 자격 취소 아니에요. 민사집행법 위반 징역 1년에 선고유예를 받은 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OX. 왜? 선고유예는 무조건 아니야. 됐어요? 그 다음, 자, 집행의 종료라고 할 때 그 종료에는 여러분들 몇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만기석방과 가석방이 있어서, 가석방은 종료가 출소일이 종료다, 자녀 연기를 맞춰야 된다. 그때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행의 면제는 특별사면, 법률의 변경, 그 다음에 외국으로부터 받은 판결, 그 다음에 형시효의 완성 이런 게 있는데 시험에 뭐만 나와? 특별사면. 예, 집행의 면제에 요거에 해당해요. 근데 일반 사면은 자, 일반 사면은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거지 집행의 면제가 아니야. 자, 다시요. 특별 사면은 집행을 면제해 준 거고, 일반 사면은, 자, 그러니까 이거 봐요. A라는 사람은요, B라는 사람은 둘 다 5년형을 받았어요. 근데 둘 다 3년밖에 안 살았거든. 근데 이 사람은 3년 뒤에 특별 사면을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은 뭐냐, 일반 사면을 받았어. 특별 사면은 무슨 뜻이라고? 2년 남았잖아. 2년 남은 걸 면제해 줬어. 그러면 집행의 면제니까 면제일로부터 몇 년간? 그래요. 근데 일반 사면은 면제해 준 거야, 선고의 효력을 없애줬대. 과거에 내렸던 선고를 없애줬대. 그런데 선고로부터 결격사유가 출발하는데 선고가 없어지니까 결격사유가. 그래서 일반 사면을 받게 되면 즉시 결격사유를 면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두 개 구별할 수 있나요? 예? 그러면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의 차이점은 뭐냐?
특별 사면 특별히 너만 용서해 준다야. 일반 사면 특별히 너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범죄 몇 조 몇 항 그거 위반자 전원 다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면은 주로 어떤 경우냐, 법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을 때예요. 그래서 주로 일반 사면 받는 경우는요, 이런 경우라고 보면 맞아요. 집시법 위반자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옛날에는 어떻소? 큰 죄야. 그죠?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떻게 돼서? 이거 법 자체가 악법으로 취급받잖아. 예, 그래서 이런 법에 대한 기본 개념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럴 적엔 일반 사면이야. 그래서 일반 사면은 실제로 뭐 자주 할까요? 아니면 거의 없다 그랬어. 일반 사면은 웬만하면 일반 사면 안 해요. 아주 경미한 범죄. 나 일반 사면 받은 적 있어? 나? 아니요. 그거보다 저거 때문에. 그때는 데모했을 때는 이거 들고 사진만 찍었지. 예, 뭐 다른 처분은 받은 적 없어요. 그냥 훈방 조치라 그러나요? 우리 그냥 다들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 사면은 이거 예비군 신고 안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저기 뭐냐면 기소유예 판결 받았댔어요. 근데 그때 누구야? 그 당시에 저 노태우 대통령인가 뭐 누가 대통령 되면서 일반 사면 해주더라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간에 뭐 노태우인가 저긴가, 다음에 누구죠? 그 김영삼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뭐 대통령 되면서 일반 사면 해줬던, 그래요. 어쨌든 일반 사면은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게 이거예요. 이런데 뭐 C는 예를 들면 3년 살았거든. 근데 C는 가석방 됐어. 몇 년 살았는데? 그 C의 경우는 이 가석방 됐다는 건, 특별사면의 경우는 3년 살고 남은 2년을 어떻게 준 거야? 그러나 가석방은 남은 2년을 면제한 게, 그러니까 2년을 마저 어때야? 바깥 세상에서 채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여기 만기 석방되면, 자 다시요. A와 B와 C와 D 4명이 있습니다. 다 5년형을 받은 자요. 여기는 3년 살았어요. 얘는 5년 다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만기. 얘는 가석방. 얘는 특별사면. 얘는 일반사면. 4명이 동시에 출소를 했어요. 그래서 출소일을 기준으로 얘는 몇 년간 등록 결격? 왜? 종료됐어요. 얘는 몇 년간? 왜? 아직 종료가 나머지 2년이 더 지나야 종료라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돼요? 왜? 2년 남은 거 면제받았어요. 됐어요? 얘는 어떻게? 왜? 면제받았다, 선고 없애줬다. 다르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요 4가지를 구별합시다. 그 다음, 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구별합시다. A는요, 이렇게 받았어요. 자, A는 뭐냐면요, 선고유예예요. 선고를 어떻다? 미루겠다. 그러니까 선고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출발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고유예는 몇 년 동안 선고를 유예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선고유예는 법에 정해져 있어. 몇 년? 선고유예 기간은 그냥 2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별도로 선고 안 해요. 그러니까 징역 1년짜리 선고를 갖다가 뒤로 미뤘다는 거야. 그러니까 2년 동안 네가 죄 안 짓고 잘 살면 어떻게 되겠다? 원래 선고 안 했어. 그냥 없는 거야.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고위원회는 아예 결격 사유 자체가 그래요. 근데 이거 뭐냐? 네가 지은 건 징역 1년에 해당해. 그거를 어때? 선고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집행유예 2년도 어때? 선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네가 죄 안 짓고 잘 살면 집행유예 기간은 법관이 선고를 해요. 1년에서 5년 범위 안에서 법관이 이야기하는 거야. 보통 징역 1년이면 2년 집행유예는 더 될 거예요. 한 4년 정도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거랑 맞추려고 제가 해봤어요. 근데 집행유예 2년. 그러면 2년 딱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년 딱 지나면 면제를 해주겠다? 면제를 해준다면 또 3년이야. 그죠? 2년 딱 지나면 내렸던 선고를 없애주겠대요. 뭐라고?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잘 지나면 2년 지나면 어떻게 된다? 1년 선고를 없애준다니까 결격 사유를 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다시요. 여러분들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할 때 2년 지나면 1년 요거 집행을 면제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야. 그러면은 1년, 2년 지나서 집행을 면제받으니까 또 몇 년을 더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2년을 지나게 되면 내렸던 선고를 어떻게 하겠다? 내렸던 선고를 갖다가 소멸시켜 주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기 네? 왜 살아? 집행을 미뤄줬는데 왜 살아? 집행을 미뤄줬잖아. 여러분 봐봐. 여러분들 지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형 내려 선고 내려요 안 내려요? 내려요. 사형 선고 내리는데 사형 집행해 안 해? 안 해요. 그러니까 종신사라는 거야. 사형 선고 받으면. 집행은 여러분들 선고하는 거하고 집행의 문제는 별개라는 거예요. 네가 지은 건 징역 1년짜리인데 깜빵에 오는 것을 몇 년간 밀어주겠다?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2년 동안 잘 살면 그 2년 뒤에 어떻게 해주겠다? 예? 면제해주겠다 아니면 선고를 없애주기 때문에 유예 기간 동안만 견뎌내면 된다는 거예요. 빵에 간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거하고 이거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처음부터 선고를 안 했어. 그러니까 아예 결격 사유가 여기에 대해서 얘는 선고를 내렸어. 선고가 있으니까 결격 사유는 출발했어요. 단 결격 사유는 출발했지만 집행은 안 할 뿐이야. 근데 몇 년간? 그러니까 2년 지나면 어떻게 된다? 뭘 없애? 집행을 선고를 없애준대요. 그러니까 유예기간 동안 그거요. 됐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집행의 유예가 2년 지나면 면제라면 집행유예 받는 게 나아 차라리 들어가서 사는 게 나아. 살면 어떻게 돼? 1년 살고 3년 4년이면 되는 걸. 집행유예 보통 몇 년? 4년이라 그랬잖아. 1년 정도면. 집행유예 4년이면 4년 살고 면제 받으면 또 3년 무려 7년 동안 아무 짓도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요거 1년하고 요 2년을 더 할까 말까 막 고민해요. 그리고 뭔지 몰라도 막 3년 붙었는데 3년을 또 둬야 되나 마나 또 고민을 해. 그래야 돼. 그냥 유예기간. 돼서요? 자, 네 번째. 자, 이 법을 위반해서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 취소일로부터 3년간 등록 결격이에요. 근데 요거는요.
공인중개사도 불가능하죠. 기억나셔요? 아까 시험 못 보는 사람 몇 명? 누구? 그래요. 이 자격 취소된 요 사람은요, 여러분들 양쪽에 다 있어. 시험 못 본다 해도 있고 결격 사유에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칠판에 써줄 적에 자격 취소 3년, 그 다음에 거기에 중개 보존이 될 수 없다 하고 가로 열고 결격 사유라고 썼어요. 예, 얘만큼은요, 다른 결격 사유와 달리 공인중개사도 될 수 없다라는 제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 3년간 등록 결격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로 뭐냐? 양벌 규정은 제외돼요. 뭐라고요? 양벌 규정은 제외된다. 그 얘기는 뭐냐? 양벌 규정은 고용인 또는 법인의 임사원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중에 정한 벌금형으로 처벌된다야. 그래서 고용인이 1학년 1반, 3학년 3반에 해당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3반 또는 1반 이걸로다가 처벌을 받아요. 이럴 적에 그 받은 액수가 300만 원을 넘었다 할지라도 벌금이 자기 잘못이야, 고용인 잘못이야. 그래서 결격 사유다, 아니다. 그 다음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는 이 법일 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다른 법의 경우는 금고 이상이야. 그러니까 다른 법에 의해서 위반 시에는 벌금을 2천만 원, 3천만 원 두들겨 받아도 결격 사유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어느 법? 이 법 위반일 때야. 그 다음 경합범의 경우에는 형법에도 불구하고 불리하여 선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형법에는요, 여러분들 벌금형을 선고할 적에는요 합산하여 선고하도록 돼 있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민사집행법도 위반하고 중개사법도 위반해서 벌금이 1,000만 원이야. 이럴 경우 이걸 합산해서 선고를 하게 되면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인지 아닌지 알아 몰라. 민사집행법을 위반해가지고서 이게 800이었고요. 중개사법 위반해서 이게 200이었으면 결격 사유 아니요. 근데 이게 600이고 이게 400이었으면, 그래서 원래는 합산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결격 사유 문제를 논하다 보니까 합산하여 선고한다, 분리하여 선고한다.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그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등록 취소된 자는 3년간 등록 결격이요. 등록 취소된 사람 몇 년간? 근데 여기는 특례가 있어요. 폐업 전의 일로 말미암아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이 취소돼요. 이럴 적에는 3년에서 폐업 기간을 빼준다는 거예요. 3년에서 못 빼줘요? 예, 폐업 기간을 빼준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여기서 폐업했다가 여기서 재등록했는데, 이 잘못이 그만 여기서 발각이 나가지고 여기서 등록이 취소된 거예요. 그러면 등록 취소되면 몇 년간? 이게 억울하다는 거죠. 왜? 여기서 발각 나가지고 여기서 됐으면, 여기서 3년일 땐 요 기간을 노는 김에 어떻게? 겹쳐서 놀 걸. 그죠? 요만큼 놀았는데 또 놀아. 그래서 3년에서 어떻다? 폐업 기간을 공제한다. 폐업 기간이 이때 3년을 초과 시에는 아예 등록 취소를 시키지, 그게 개업공인중개사 지위승계라는 거예요. 돼서요? 이게 특례예요. 그 다음에 여기엔 예외도 존재해요.
첫째는 뭐냐? 사망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됐어요. 원래 등록 취소되면 몇 년간? 3년 지나면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예? 아니면 끝난 거야? 그거요. 그 다음에 등록기준 미달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가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있었는데 사무소가 없어서 등록기준 미달이 된 거야. 그래서 등록이 취소됐어. 그러면 등록 취소됐다고 3년간 일 못해 아무 때건 사무소 갔다가 채워놓으면 등록시켜줘야 돼. 예? 그렇다는 거죠. 이거 잘못하면 어떤 일 생겨?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등록기준 미달이나 아니면 사망 해산으로 등록 취소 시에는 결격사유다 아니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 3년이라는 거 아예 보지도 않아. 결격사유 자체가 아닙니다. 얘네는 등록 취소가 아닙니다. 근데 얘는 등록 취소가 아니다가 아니라 등록 취소인데 적용이 다른 거예요. 자, 결격사유로 인하여 등록 취소 시 이때는요 개별 결격사유 기간에 의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기 보십시오. 의미의 두 번째 보면 결격사유는 뭐이기도 하죠? 의미의 두 번째 절대적 등록 취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취소돼요. 이럴 적에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서요 피성년후견, 성년후견 심판이라고 하죠. 어쨌든 성년후견 심판을 받았어요. 뭘 받았어? 그러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국은 뭐가 됐어? 피성년후견인으로 제한능력자가 됐죠. 그러면은요 저기 보십시오.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됐다? 여기도 등록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근데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피성년후견인이야. 그러면 3년 지났다는 이유로 등록할 수 있다 못한다? 예? 아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요 여기 성년후견 심판을 받아서 등록이 취소됐는데 여기에서 의사능력을 회복해서 성년후견 취소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등록이 취소됐다는 이유로 3년을 채워야 돼? 이제는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등록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해 아니면은 요 기간 한정후견 또는 성년후견 취소 심판까지 조 기간에 의한 거요. 저거에 의한 거지. 이거는 뭐지?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서 파산했어요. 그 바람에 여기서 등록이 취소됐어요. 등록 취소되면 3년간 등록 결격이 되는데 아직도 파산 상태라면 등록한다 못한다? 등록할 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복권됐어. 그러면 등록 취소됐다고 3년 채워야 돼. 복권됐으니까 할 수 있어. 구별할 수 있나요? 개별 결격사유마다 기간이 있다는 거야. 그거에 의하지 절대로 등록 취소됐다는 이유로 3년이라는 걸 논할 필요는 없다. 자,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징역 5년 선고받았어요. 몇 년? 그 바람에 여기서 등록이 취소됐어요. 3년 지났습니다.
이 친구는 아직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 빵에서 3년 지났으니까 이제 등록할 수 있어? 5년 살고 나와서 또 몇 년? 그렇죠. 이 기간에 의하는 거지 이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서 자격이 취소됐어요. 여기 보십시오. 자격 취소는 결격사유죠. 그 바람에 결격사유니까 여기서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자격 취소일로부터 3년간 등록 결격일까요?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간 등록 결격일까요? 어떤 거요? 자격 취소일로부터 3년이지 등록 취소 3년은 의미가? 여러분 결격 사유로 말미암아 등록 취소 시에는 등록 취소 3년의 적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지막 중개사법의 마지막 남는 이것만 뒤두면 중개사법은 더 이상 뒤들 게 없어. 안 나오면 100점 맞는 거고 나오면 97.5 맞는 거야. 이게 이것만 뒤두면 돼요. 더 이상 없다니까 중개사법은 어려운 게. 됐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서 벌금형 선고받았어요. 이 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선고받았어요. 그 바람에 여기서 등록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간 벌금형 선고일로부터 3년간 어떤 거요? 벌금형 선고일로부터 3년이지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이. 자,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쪽지 나눠줘요? 안 나눠줬어요? 아니 하기 전부터 나눠줬나요? 이거 그 쪽지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있었어요. 예, 거기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뭔 쪽지를 또 나눠줘? 그죠? 이번에 쪽지 나누면 결국은 그냥 저기 요약집 부분적으로 해서 나눠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거 2중 3중으로 해야 되느니 그래 안 나눠줬더니 여기까지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특수한 형태의 결격사유도 존재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6개월 먹었어. 몇 개월? 그러니까 에이 승질나 해가지고 폐업해버렸어. 그럼 폐업했으면 이제 업무정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개업공이 아닌데 어떻게 업무정지야? 그죠? 그럼 그 다음날 등록하면 그죠? 그게 우습단 말이야. 그러면은요 만약 이게 된다면 업무정지 먹으면 무조건 뭐 해버려? 그리고 한 일주일 쉬었다가 재등록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업무정지 먹은 후 폐업했다 할지라도 남은 기간 동안은 결격사유로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됐어요? 두 번째로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먹으면 그 기간 동안 등록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먹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빨리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개월 내? 그렇지 않으면 업무정지 먹는다 이거예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먹으면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먹었다고 등록 결격인 거 아니야? 업무정지 먹고 뭐 했을 때. 근데 소속은 자격정지 먹기만 해도 뭐야? 결격사유예요. 됐어요? 그 얘기는 지가 사표 쓰고 나와도 그 기간 동안 일할 수 없고. 됐어요? 세 번째로
법인이 업무정지를 먹었을 때, 여러분들 법인은 개업공이야. 그러니까 법인 자체가 업무정지 먹고 폐업하기 전에는 법인은 결격사유 아니에요. 근데 법인이 업무정지 먹었을 시에 업무정지 사발이 뭐요? 사유 발생 당시 누구? 임사원이 등록 결격이라는 거예요. 저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요. 여기 보십시오. 법인이 여기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바람에 법인이 여기서 업무정지 처분을 먹었어요. 근데 이 업무정지 처분 당시 임사원은 A하고 D하고 E인데 업무정지 사유, 이 잘못을 저질 당시에는 A하고 B하고 C야. 그럼 이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유자는 A, B, C다, A, D, E다. 예? 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사를 결정했던 A, B, C지. 그 얘기는 자, 일단 D와 E는 업무정지 먹었으니까 여기서 일해 못해. 하지만 지가 사표 쓰고 밖에 나와서 자기가 개설 등록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B와 C는 지금 여기서 나왔죠. 딴 데 가서 등록하려고 할 때 요 기간이라면 등록해 못해. 그리고 딴 데 가서 일하고 있을 때 요 기간이야 자기가. 그럼 일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멈춰야 돼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 당시다,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다. 예, 여기까지가 결격사유로. 결격사유 더럽게 어려워, 더럽게 쉬워. 예? 이거 어렵지 않아요. 결격사유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려워도 이제 이 정도 되면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결격사유 정리해 봅시다. 결격사유가 지닌 의미는요, 처음부터 결격사유 있으면 등록 안 시켜줘. 소극적 등록 요건이요. 등록하고 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가 생기면 절대적 등록 취소요. 됐어요? 그 다음 결격사유가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못해요. 그래서 저 사람을 결격사유 있는 자를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으로 두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 먹어요. 그리고 법인의 임사원이나 분사무소 책임자가 결격사유가 있게 되면 법인도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돼요. 그러나 둘 다 3번이든 4번이든 둘 다 2개월 내에 해소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결격사유예요. 제한능력자 결격사유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미성년자는 언제까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여기 성년의제 규제 같은 거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다음에 당사자 동의 있다고 저거 법률행위 할 수 있잖아. 이거 적용한다 안 된다? 예, 사법상의 법률행위 규정들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한정 또는 성년 후견 취소 심판 받을 때까지, 또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지, 예, 뭐 다른 예외적인 조항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파산 선고 받은 자 복권되기 전까지 등록 결격이에요. 그런데 신용 불량자, 그 다음에 개인회생 상태에 있는 자, 이런 사람이 결격사유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은 자 결격사유로 집행이 종료되면 종료일로부터 3년간, 집행의 면제를 받으면 면제일로부터 3년간,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결격사유야. 근데 선고유예라는 것은 선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아니고, 집행유예의 경우는 유예기간일 뿐이지 3년 더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가석방하면 우리는 자꾸 가석방은 미리 나온다 해가지고서 이거 면제받은 걸로 생각하는데 가석방은 면제가 아니다. 자녀 형질을 맞춰야 비로소 종료가 되는 종료의 문제다. 그리고 특별사면은 면제지만 일반사면은 면제다. 선고의 효력을 없앤 거다. 그래서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즉시 결격사유를 면한다. 그게 떠올라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별게 없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법상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 취소일로부터 3년,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으면 벌금형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 단 자격 취소의 경우는 공인중개사 시험도 못 봐. 그런 예외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벌금형 300만 원에는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형에는 결격사유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경합범의 경우 어떻게? 분리선고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면 3년이 원칙이지만 사망해산이나
등록 요건 미달로 등록 취소 시에는 결격 사유 자체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등록이 취소 시에는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개별마다 기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취소된 자 등록이 취소됐어요. 자격 취소일로부터 3년,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 다시요. 자격 취소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됐어요. 자격 취소일로부터 3년간 등록 결격,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간 등록 결격. 그래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됐어요.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 벌금형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 감사합니다. 아는 듯해요. 근데 아는 듯이야. 예, 그거요.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의 결격사유도 존재해요.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먹고 폐업했다 할지라도 잔여기간 동안은 결격사유다. 소속이 자격정지 먹으면 그 기간 동안 결격사유다. 법인이 업무정지 먹었을 땐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 당시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사원이었던 자가 결격사유다. 고용인이었던 자, 임사원이었던 자. 그래요. 고개 드십시오. 자격 취소되면 등록 취소된다. OX. 등록 취소되면 자격 취소된다. OX. 등록 결격이면 등록 취소된다. 등록 취소되면 등록 결격이다. 등록 결격이면 자격 취소된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 자가 뒤로 가면 틀린다. 뭐 하면 틀린다? 언니 왜 표정을 그따위로 지어? 자가 뒤로 가면 틀려요. 뭐라고요? 자가 없거나 자가 앞에 있으면 맞아요. 다시요. 등록 취소, 자격 취소, 등록 결격과의 그 세 개의 관계입니다. 등록 취소되면 자격 취소된다. 왜? 자가 뒤로 갔잖아. 다시요. 자격 취소되면 등록 취소된다. 왜? 자가 앞에 있잖아. 등록 결격이면 등록 취소된다. 왜? 자가 없잖아. 등록 결격이면 등록 취소된다. 바꿔도 오야. 됐어요? 자격 취소되면 등록 결격이다. 왜? 자가 앞에 있잖아. 자가 어디로 가면 틀려? 자, 옆에 분 쳐다보시고 얘기하세요. 너는 꼭 붙을 거야.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힘내세요. 예, 안녕히 들어가세요. 끝내겠습니다.